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절의 미국은 대만의 군사력을 키워줘서 대만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중국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를 원했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무기도 지금 제대로 전달 안 해주지만 방공함, 이지스급 방공함을 미국의 지원하에 트럼프 때 만들어 놨었는데 가고 있었는데 그걸 바이든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만은 소형 고속정 이런 쪽으로 미국이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니 대만이 이지스 방공함 다시 사업에 착수해버렸습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영국에 굉장히 쇼킹한 제안을 했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쇼킹하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에이브람스 전차에 들어가는 120mm 열화 우라늄탄 이 날탄 생산 중단을 선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미국이 또 트루먼 항모가 복귀 무려 14개월 만에 이제 이 원자로 교체 등의 선행 계약을 체결한 이런 상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방 세계 전체가 포탄 부족으로 아우성인 상황에서 미국이 노스롭 그루먼과 120mm 날개 안정식 철갑탄 M829A4 생산 계약을 종료했다는 소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생산업체를 찾아보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전차 포탄 재고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금 구태여 정상 가동 중인 포탄 생산 라인을 닫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공격 헬기 임무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발사 드론을 개발해 야전 운용 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쿼드콥터 드론에 미사일 유도 장치와 9M111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모델인데요. 2km 거리에서 600mm 이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조건부 F-35A 구매 승인을 받은 그리스가 미국의 LCS 프리덤급 기반 신형 호위함 내척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제안하고 있는 화력 강화형 패키지를 적용한 모델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통합 관련 비용 대부분을 그리스가 내는 것으로 알려져 그리스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합동특수전사령부가 AC-130J 화력지원기, MC-130J 특수전기에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특수작전 항공기의 상황인식 능력과 무장 운용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인데 현실화될 경우 이들 특수작전기의 중무장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2022년 9월 장기 해외 전개 임무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예산이 없어 수리 작업이 무기한 연기된 채로 발이 묶였던 해리 S. 트루먼 항모 핵연료 교체 및 오버홀 공사 선행 계약이 복귀 14개월 만에 체결되었습니다. 9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은 본 계약이 아니라 핵연료 교체 공사를 위한 작업 계획과 자재 조달 수립을 위한 선행 계약인데요. 이르면 올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는 트루먼 항모는 2020년대 후반은 되어야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 이 러시아의 나토 침공, 또 중국의 대만 침공, 이런 것들의 예상이 되면서 전 세계가 포탄 부족의 아우성이죠.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을 끌고 있고 앞으로 더 지속될 테고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까지 터졌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지금 확전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죠. 그래서 포탄이 한 발 한 발이 지금 소중한 상태인데 미국이 이렇게 현재 쓰고 있는 이 열화 우라늄탄, 이 날탄, 날개 안정 철갑탄이죠. 이거 노스롭 그루먼에 생산하고 있었는데 계약 종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도대체 지금 이 급한데 이유는 뭐냐 했더니 더 나은 업체를 찾기 위해서. 아니 그럼 더 나은 업체를 찾고 나서 계약을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희한한 미국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건데요. 드론, 제법 큰 드론들 많죠. 우리도 농약 뿌리는 드론도 있고 한데, 그런 드론 위에다가, 이렇게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을 했어요.
러시아제 9M111 이게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인 불새의 원형이 되기도 했던 건데 이 시스템 무게가 15kg이에요. 그런데 뭐 농약도 뿌리고 하니까 15kg을 장착할 수 있는 이런 띄울 수 있는 이런 드론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장착해서 이 적전차 한 대 정도는 완전히 그냥 이 2km 밖에서 격파할 수 있는 이런 드론을 만들어냈다. 그럼 이제 공격 헬기가 없어도 보병대대가 이걸 가지고 적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해보면서 야, 이런 것도 필요하다. 야, 야전의 교훈을 받아서 이런 게 또 있으면 더 좋겠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대형 전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냉전 시대 이후에 우리는 뭐 그냥 관념적으로 자, 이제 AI 시대가 됐으니까 AI 적용해야지. 뭐 또 드론 시대가 돼서 드론 적용해야지. 그래서 드론봇 전투단 만들어야지. 그럼 우리도 앞서가는 군대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 2년 동안 직접 싸워본 러시아는 그냥 뭐 대대마다 중대마다 또 소대마다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 라는 걸 느끼고 점점 드론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드론봇 전투단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하고 있는 거야. 야, 신인균 너 말이야. 네가 뭘 알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찹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좀 들여다보고 육군이든 합참이든 좀 연구 좀 하면서 그리고 또 퇴가신 장군님들도 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좀 들여다보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새로운 개념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 육군 또 군 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가 러시아산, 소련산 방공 무기들 S-300, 토르, 오사 이런 것들 다 폐기하고 우크라이나 주는 조건으로 F-35 도입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또 패키지로 이 프리덤급 이걸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덤은 정말 완전 망작 중에 망작이죠. 그래서 이 취획한 지 5년도 안 된 걸 지금 퇴역하는 이런 마당인데 그걸 록히드 마틴이 여기다가 앞에다가 NSM 이렇게 발사대 조금 이렇게 해주고 옆에다가 어떻게든 구겨 넣어가지고 수직 발사하게 해서 ESSM 몇 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력 강화형 제한하는데 그걸 억지로 내척을 지금 사겠다라는데 이거 강매 아니냐라고 해서 이 그리스 국민들은 완전히 그냥 분노에 완전 이렇게 돼 있고 그래도 그리스는 지금 좀 이렇게 어정쩡한 왜 압력을 넣었으니까 왜 또 맞은편에 있는 튀르키예하고 여기에서 미국이 또 자기네들 손 좀 들어줘야 되죠. 그러니 이렇게 정말 망작 중에 망작 유지비 폭탄 이 LGS 내척을 강매당하는 그리스 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AC-130 특수전 화력 지원기죠. 또 MC-130 특수전 침투기죠. 이런 거에다가 미국이 기수 부분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한다. 아마도 뭐 슈퍼원에서 들어가는 APG-79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뭐가 유리하냐? 폭격기인데 이건 일종의 폭격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수송기인데 도대체 뭐가 유리하냐? 이제 A사 레이더를 달면 이 지상 매핑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AC-130이 화력 지원해 줄 때 엄청나게 정밀하고 강력하게 화력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적진에 들어가면 뭐 수송기 기반이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둔중하고 해서 적의 허접한 전투기만 날아와도 그냥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니 A사 레이더 장착하면 그걸 또 공대공 모드해서 여기 뭐 덩치 크니까 공대공 미사일 몇 발 정도는 장착해서 적 전투기 오면은 먼저 보고 먼저 때리면 되니까 북한 정도 또는 이 중동 또는 아프리카 이 지역에 주로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 그런 허접한 전투기들 오면 먼저 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A사 레이더 장착한다고 하는데 뭐 저는 옳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해리 S. 트루먼 항모가 9개월간의 장기 작전을 마치고 22년 9월에 입항했어요. 그러니까 22년 1월부터 계속 작전을 하고 들어갔어요. 뭐하러 들어갔냐? 원자로 교체 이 오버홀 작업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1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다에서 항해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항해하고 이러고만 있었던 겁니다. 왜?
바이든 정부가 예산을 제때제때 안 줘서 계약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계약을 맺었는데 뭐 계약 맺었냐? 자, 이 원자로 교체 뭐 하려면은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 원자로 교체하면 최소 4년 5개월에서 길면 6년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공사 비용은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들어요. 그 정도 하려면 준비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준비 작업 하는 이 계약을 9억 1,300만 달러 어치를 했다. 한 1조 원 이상. 아니,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수리 하나 하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1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니, 그때 22년 9월에 들어갔을 때 한 3개월 수리하고 다시 나와서 작전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23년 한 해 동안 작전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바다에 띄워놓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항모 가동률을 극단적으로 낮춰버린 바이든 정부,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이런 정부가 아니냐. 정말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호주 육군 퇴역 기동 헬기 공여 문제를 놓고 호주와 설전을 벌였던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영국에게 호위함을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쓰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공여 대상 함정까지 찍어 영국 측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보유 전투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함정 조기 퇴역이 불가피해 쓸만한 전투함들이 잉여 물자로 나올 수 있다고 올렉시 네이즈파파 우크라이나 해군 사령관이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이즈파파 사령관은 현지 시각 1월 27일 영국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에는 군함이 필요하다. 군함 없는 해군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며 지금 영국에 우크라이나의 소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국이 승조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 웨스트민스터와 아가일을 곧 퇴역시킬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라며 우리는 영국 정부가 이들 호위함을 우크라이나 해군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이즈파파 사령관이 지목한 두 척의 군함은 모두 23형 호위함인데요. 웨스트민스터 함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현대화 개량을 받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현역에서 제외돼 보관 중이고 아가일 함은 2017년까지 개수 공사를 마친 뒤 현역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승조원과 탄약 부족으로 작전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영국은 현재 11척 보유, 10척 가동 중인 23형 호위함 중에 일부를 조기 퇴역시켜 절감된 예산을 26형 호위함과 31형 호위함 건조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내각에서는 이러한 조기 퇴역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지만 해군에서는 함대 전력 붕괴가 우려된다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즈파파 사령관은 영국이 어차피 사용하지 못할 전력이라면 흑해 해양 보안 강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23형 호위함 공여 문제를 영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지 향후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23형 호위함, 영국은 23형 그리고 45형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45형은 방공함, 23형은 주로 이제 대잠 호위함이에요. 그래서 대잠 작전 잘하기 위해서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아주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한 구형이지만 그런 시스템 면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그런 호위함인데 문제는 영국 해군이 돈이 없고 병력 수급도 안 되고 26형, 31형 이런 신형 호위함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비도 전용해야 되고 이러니 기존에 있는 호위함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함은 아예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함은 못 쓰냐? 아니에요. 2017년까지 현대화 개장 공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수명 연장 공사도 마쳤어요. 또 여기에 언급된 아가일 함도 2017년까지 이렇게 현대화 공사 또 수명 연장 다 받았어요. 웨스트민스터는 아예 서 있고 아가일 함은 이제 퇴역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 달라라는 건데 영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돈 받고 파는 게 제일 좋겠죠. 어차피 돈 때문에 지금 이거 스탑하는 거니까. 칠레가 23형 호위함을 3척을 샀었어요. 그러니 남미,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 정도 되는 거
지금 수명 연장까지 다 하고 현대화공사까지 다 마쳤는데 이런 거 싼 값에 사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기에 훅 우크라이나 끼어들어서 두 척 그거 우리 줘. 공짜로 줘. 우리가 흑해 좀 해야 되잖아. 물론 이 전쟁에는 쓸 수 없어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튀르키예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어떠한 군함도 넣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전쟁 끝나고 이제 자기네들이 써서 흑해에서 좀 임무 좀 하겠다. 이제 이 말인 겁니다. 영국은 갑자기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니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황당한 상황이 됐을 텐데 아마 영국은 뭐 해외 매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무튼 뭐 체면상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도 없는데 큰일 났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대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전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날려버린 차세대 방공 구축함 개발 사업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대형함 선형 설계 작업이 다시 시작됐는데 과연 이번에는 대만판 이지스함이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만 정부가 비밀리에 대형 구축함 적용을 위한 선형 설계 작업을 진행했으며 연구를 담당한 기관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대만 당국에 제출했다고 타이베이 타임스가 1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비공개 사업으로 국립챈공대학교에 차세대 전투함 적용을 위한 대형함 선형 설계 연구를 맡겼는데요. 연구 사업은 23년 4월부터 23년 12월까지 수행되었고 최근 결과 보고서가 대만 국방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사업에서 6,500톤급 이상 대형 전투함에 적용하기 위한 저항과 소음이 크게 감소된 고성능 선체 형상을 개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챈공대 연구진은 전통적인 선형부터 파도 관통형, 도끼형 등 여러 선형을 고안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축소 모형 항해 실험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은 6,500톤급 전투함, 특히 고속 항해 상황에서는 X형 보호, 즉 도끼형 보호가 최적의 효율을 내는 것으로 평가됐다라며 차세대 전투함에 이러한 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임명을 요구한 대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이전에 추진됐던 구축함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의뢰된 것으로 밝히며 이번 연구 개발 결과가 차세대 전투함 설계에 반영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 추진됐던 전투함은 6,000에서 8,000톤급 규모였지만 재추진되는 전투함은 노르웨이의 프리초프 난센급이나 스페인의 알바로 데 바장급과 유사한 크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대만이 취소됐던 차세대 방공 전투함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기술 협력을 받아 고성능 위상 배열 레이더, 해군 전투 정보 데이터링크 시스템, 수직 발사기 등의 핵심 요소를 만들어 대만판 이지스함을 개발하려 했는데요. 각 구성 요소들의 시제품까지 등장한 지난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협력을 취소하면서 해당 사업은 전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대만판 이지스함 사업의 재개는 대만 당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군과 이에 따른 군사협력 강화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별다른 방해 요소 없이 대만판 이지스함이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대만 참 정말 안타까웠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정말 뭐 동맹까지 갈 듯이 보였는데 바이든으로 교체가 되면서 다 엎어졌어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이건데 대만의 챈공대학교, 우리 말로는 성공대학교에서 이 연구 용역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중대형 구축함의 선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전통적인 이런 선형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냐라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X형 그러니까 이 X가 X 이게 아니고 도끼 XAXE X죠. 그 도끼형 선형을 가야 된다. 이게 우리 KDDX 한국형 구축함 KDDX의 초창기 제한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파격적이다 해서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자 해서 다시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방공함이니까 여기 아마 텐첸2 함대공 미사일이나 또 대만이 독자적으로 만든 슝펑3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이런 거 뭐 다량 들어가겠죠. 자, 이게 당시 대만 국방부가 만든 첫
이지스 구축함 개발 계획의 국방부가 직접 만든 CG예요. 괜찮았죠. 자, 이걸 이제 다시 부활시키겠다. 왜냐?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라는 건데, 당시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렇게 이지스 시스템 미국이 지원해줘 가지고 대만이 자기네들 상륙함 LST에다가 얹어서 계속 실험까지 했었어요. 수직 발사기도 줬어요. 대만이 자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카피해서 만들어 해서 막 41도 줬어요. 그런데 바이든 들어와서 다 엎어버리고, 야, 대만 니들은 그냥 대만 해역 건너는 거 그거만 어떻게 막아내는 거 그거 한번 해봐 해서 소형 고속정, 뭐 소형 고속함 이 위주로 대만 해군의 방향성을 바꿔버렸죠. 그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것 같으니 대만이, 야, 그럼 우리 먼저 좀 준비하자 해서, 자, 이렇게 난센급, 노르웨이 난센급이나 또 이 스페인의 알바로 데 바잔 뭐 이런 것들을 직접 거론하는 것으로 봐서 이지스 함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그들이 한 6,000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겠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물론 뭐 당장 나올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앞으로 중국이 대만 해협의 제해권을 장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장애물이 생기겠다라는 대만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소식, 또 중국과 같이 맞상대해야 되는 같은 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 강화되는 거 좋죠.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